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22쪽에 보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라고 나오죠?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재무 상태. 자, 우선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무 상태. 우리 재무 상태는요,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재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 상태 그러면 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 상태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그럼 이 재무 상태는 어디에 나타내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재무 상태는 재무 상태표에 나타난다는 거죠. 재무 상태표를 보면 이 재무 상태표 안에 자산, 부채, 자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자산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란 뭐냐 이거죠. 자산이란 아까도 얘기했죠. 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건 전부 다 자산이다.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럼 다 자산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이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산은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화나 채권 등 통틀어서 재화나 채권을 통틀어 자산 그럽니다. 재화라고 하는 것은요, 재화, 재물, 화물,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건 다 재화예요. 자, 우리 학원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학원에서 영업활동, 학원 수업에 이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마이크, 칠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의자, 컴퓨터, 사무부는 책상, 의자, 이런 것들 전부 다 눈으로 보이잖아. 이런 게 다 재화예요. 다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죠. 건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받을 것들이죠. 받을 거예요. 받을 돈.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업활동한다. 이런 것들이 곧 뭐예요? 돈을 버는데 이용한다는 거죠. 그죠? 학원 입장에서 이 마이크는, 이 칠판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의자는, 또는 앰프 시설은, 이런 것들은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자산을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자산은 이렇게 설명 안 하고요. 자산은 미래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영업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효과적인 거다. 그게 자산이다. 그래서 자산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이란 말이 뭐예요? 경제적, 돈. 아까 그랬죠, 돈. 경제적, 효익이란 말은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원이라고도 해요. 자원. 자금의 근원, 돈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것. 자, 여러분들 학원 입장에서 칠판은 돈을 만들어주는 근원이죠. 이게 다 자원이에요.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거는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금의 가치가 있어도 경제적 효익이고, 현금의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사용을 함으로써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이건 자산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현금 가치 플러스 사용 가치, 이거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 가치와 사용 가치.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화 중에 현금의 가치가 있는 건 자산이다. 또 현금의 가치는 없어도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이용할 수 있으면 자산이다. 자, 예를 들면 학원 입장에서 이 지우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지우개는 눈으로 보이니까 재화 맞죠? 재화예요. 학원 입장에서는. 자, 그럼 이 지우개는 미래에 현금 가치가 있나요? 이게 지우개가 무슨 현금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거? 누가 가져가겠어요? 현금 가치 없어요. 그렇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이 지우개를 수업 활동에 이용함으로써 돈을 버는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 가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우개도 학원 입장에서는 자산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야. 꼭 현금 가치가 있어야만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용 가치가 있어도 자산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현금 가치와 사용 가치를 합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용역 그래. 용역, 잠재력이라고 얘기해. 용역, 잠재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경제적 효익은 용역, 잠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역, 잠재력. 어떤 잠재적인 재물이다 이런 얘기죠. 잠재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럼 이런 자산은 언제 인식할 거냐? 인식하는 요건이죠. 여기 인식 요건이라는 것은요, 장부 기록을 말하는 거야. 장부에 기록하냐? 언제 장부에 기록하냐? 장부 기록을 얘기하는 거야. 장부 기입. 자산은 언제 장부에 기입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장부에 기입할 거냐? 장부에 기입하는 요건. 모든 게 다 충족이 돼야지 장부에 기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장부 기입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지금이 뭐예요? 현재죠. 현재. 우리 기업의 자산이 되려면, 장부상의 자산으로 뭐 하려면, 인식하려면, 인식이라는 건 장부 기록하는 걸 인식이라 그랬어요. 장부에 쓰는 걸 인식한다 그래요. 기록하려면 이 얘기야. 그러면 그 자산은 과거에 이미 취득되어 있어야 돼. 취득이 완료돼 있어야 돼. 취득이 완료돼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이 지우개 언제? 1년 전에 1,000원 주고 우리 학원에서 샀다. 그럼 1년 전에 취득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취득이 완료돼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지우개를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 이 지우개를 우리 학원에서 통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 통제라는 의미는 굉장히 넓어요. 이 통제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지우개는 우리 학원에서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독점적인 이용권이 있을 때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현재 통제가 가능하고, 이 얘기입니다. 현재 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미래에는 이 지우개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돼야 돼. 그렇게 미래에는 뭐가? 경제적 효익. 경제적 효익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우개가 현금 가치는 없지만 사용 가치는 있잖아요. 경제적 효익에 유입을 갖고 와야 돼. 유입. 기업의 유입이 가능해야 된다. 그랬을 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우개를 우리 학원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하려면 조건이 3가지란 말이에요. 첫째, 과거에 이미 취득돼 있어야 한다. 첫째가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지우개를 우리 학원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 통제 가능해야 된다. 셋째는 이 지우개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영업활동에 이용이 돼야 된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 창출에 기여해야 된다. 경제적 교육에 유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해가셨죠? 예, 요 세 가지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지우개는 장부상에 어떻게 쓸 거냐 이거예요. 지우개 1개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지우개 1,000원이라고 쓸 거냐 이 소리죠. 예, 장부 기록의 수단은 돈입니다. 수량이 아닙니다. 돈으로 쓰는 거야. 부피 이런 걸 쓰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써야 돼. 돈으로 써야지만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똑같은 차라 하더라도 가격이 다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로 써야 돼? 그냥 차량 한 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금액으로. 그래서 자산의 금액을 어떻게 신뢰성 있게 믿을 수 있도록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지우개는 내가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지우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지우개는 지금 장부에 얼마라고 써야 되느냐? 그냥 1,000원이라고 쓰면 돼요. 이걸 취득원가법이라 그래요. 취득한 가격을 그대로 기입하는 거죠. 취득원가법. 자, 그런데 이거 1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잖아요. 새 건 아니잖아요. 그게 1,000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현 시세로 따지면. 그죠? 이걸 우리는 시가를 합니다. 시가. 시장 가격으로 쓰는 거죠. 예? 시가. 그럼 얼마인데? 이거 지금 중고 시장에 가면 이거 지금 그래도 이거 700원은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장부상에 700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로 표시한 거예요? 시가로 표시한 거죠. 현행가치 시가로 표시한 거예요. 예,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분류할 거냐고요. 자산의 분류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렇게 분류해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이 뭐냐? 여기서 유동이라는 것은 현금이 되는 속도예요. 현금이 되는 속도가 빠르다. 현금이 되는 속도예요. 비유동, 현금이 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산은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용하는 정도가 12개월 이내에 이용하고 없어진다. 희생돼서 없어져 버린다. 그럼 이건 유동. 12개월 이상 여러 회계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이거는 비유동.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12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이내에 이용 가능하다. 그리고 희생돼 없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유동자산. 그렇지 않다. 비유동자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12개월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자산의 항목, 다시 말하면 이름. 이걸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정 과목.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많이 알아야 돼. 자, 우리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23쪽에 보면 맨 아래 보면 자산 항목이라고 나오죠? 맨 아래 박스에 자산 항목. 그죠? 현금부터요. 뒤로 넘어가면 맨 밑에 특허권이라고 나와 있는 것까지. 여기까지. 이게 자산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업활동에 이용해서 기업이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거, 돈을 버는데 사용하는 거죠. 그걸 자산 그런다는 거예요. 예? 23쪽이네요. 페이지 23쪽. 요거 여러분들 10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예. 여기서부터는 진짜 중요합니다. 회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알고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읽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이 자산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금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현금. 당좌예금. 당좌예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은행에다 예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통 예금하고는 달라요. 당좌예금은 수표를 발행할 목적으로 하는 예금 제도가 당좌예금 제도죠. 그래서 당좌예금 그러면 항상 수표 발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좌예금.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 위에는 현금과 당좌예금 그리고 현금의 성격을 가진 거를 다 묶어놓은 거예요. 통합계정이에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 밑에는 삼각원가 측정 금융자산, 그 밑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거를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으세요.